크리스마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차가운 눈발이 내려앉은 묘지 한가운데서 에비니저 스크루지는 떨리는 손끝으로 한 비석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령이 마지막으로 인도한 곳, 그리고 그 비석이 가리키는 이름은 바로 자기 자신. 평생 돈만을 붙들고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이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싸늘한 무덤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스크루지의 심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전에 뿌린 냉혹함이 그대로 되돌아와 그의 마지막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스크루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비석에 매달리듯 외칩니다. 오, 자비르,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이 미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묘지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스크루지는 자신이 만들어 온 삶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디킨스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이 자기 삶의 어두운 끝을 목격하고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을 붙잡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무덤의 형상은 스크루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매일의 선택으로 조금씩 쌓아가는 미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 절박한 외침의 순간에서 시간을 되감아 스크루지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디킨스가 왜 이런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다시 써내려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영국 사회의 가장 예리한 관찰자로 문학을 통해 사회 구조의 부조리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흔히 감성적인 휴머니즘으로 기억되지만 그 감성의 바탕에는 체계적인 사회 비판과 인간의 삶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 자리합니다. 디킨스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빚을 갚아야 했고 부채 감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절박한 가족사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은 그가 훗날 가난한 아이들,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의 삶을 문학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역시 산업혁명기 영국의 불평등, 빈민의 고통, 그리고 도덕적 무감각으로 굳어져 가던 사회에 던지는 문학적 경종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이 작품을 대중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렸고, 당시 정부의 아동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를 읽은 뒤 큰 충격을 받으며 메시지를 세상 전체에 더 넓고 깊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야기 형식의 사회 참여적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그의 문체적 특징은 생생한 현실 묘사, 풍자, 인간 내면의 변화를 드라마로 끌어올리는 능력, 그리고 대중성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깊은 도덕적 질문을 던지는 균형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품의 전체 이야기를 보다 생생한 흐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크루지는 런던에서 가장 이름난 구두쇠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겨울에 칼바람이 거리마다 스며드는 한겨울에도 그는 난로에 석탄 하나 더 넣는 것을 아까워하며 사무실을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합니다. 직원 밥 크레칫은 손을 비비며 장부를 정리하지만 스크루지의 눈에는 오직 비용과 효율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임금만을 쥐어주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헛소리! 그에게 세상은 계산으로만 움직였고 인간은 거래로만 이어지는 존재였습니다. 따뜻함은 낭비였고 연민은 쓸모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래 함께 일했던 파트너 말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스크루지는 잠시의 슬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장례 비용을 계산하고 손익을 따져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스크루지의 차갑던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고요하던 방 안에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회 전 죽은 말리의 유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금고와 장부, 돈주머니가 엉켜 만든 무거운 사슬이 감겨 있었고 그 사슬은 말리 자신이 생전에 쌓아 올린 탐욕의 무게였습니다. 말리는 자신이 왜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며 스크루지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때 말리는 마지막 희망처럼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며 3명의 영혼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정이 되자 첫 번째 유령, 과거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은은한 빛을 머금은 이 존재는 스크루지를 시간의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스크루지가 애써 잊고 살아온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홀로 남아있던 학교 기숙사의 어린 소년, 창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부러움 속에 바라보던 아이,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따뜻한 가정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던 시절, 이어서 젊은 청년이 된 스크루지가 사랑스러운 연인 벨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그의 눈을 가리고 사랑보다 안정과 이익을 선택한 스크루지. 벨은 조용히 그를 떠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탐욕으로 가득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재의 스크루지는 몸을 떨며 고개를 돌립니다. 이 장면들은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킨스는 이 과거를 통해 스크루지가 본래부터 차가운 인간이 아니었음을, 다만 삶의 갈림길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옥죄어 왔음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현재의 유령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환하고 넉넉한 기운을 지닌 이 유령은 스크루지를 크리스마스의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크레칫 가족의 작은 집. 좁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 서로를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탁 끝에 앉은 병약한 아이 타이니 팀은 연약했지만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그 짧은 기도는 스크루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지금껏 돈으로도 사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계속해서 데려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등대,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는 사람들, 땅속 깊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광산 노동자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래하고 웃는 이웃들. 환경은 달라도 그들은 모두 크리스마스를 맞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한 조각, 짧은 인사, 서로를 향한 온기, 이것이 바로 스크루지가 평생 외면해온 세계였고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존재는 미래의 유령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온 이 유령은 스크루지를 침묵의 길로 이끕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무심하게 수군댑니다. 장례식엔 누가 오나? 아무도. 살아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죽은 자의 물건은 조롱 섞인 웃음 속에서 팔려나가고 애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어 유령은 스크루지를 크레치가로 데려갑니다. 예전의 웃음은 사라지고 집안에는 깊은 침묵과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이유가 타이니 팀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스크루지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파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묘지에서 스크루지는 차가운 비석 하나와 마주합니다.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은 바로 자기 자신.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외면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삶들, 차갑게 계산해온 시간들이 이 한 줄의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절규합니다. 제발, 내 미래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그 외침과 함께 그는 눈을 뜹니다. 창밖에는 맑은 빛이 스며들고 종소리가 울립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그는 살아있고 시간은 남아있으며 세상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스크루지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집니다. 크레칫 가족에게 풍성한 음식을 보내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조카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여 웃음이 가득한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타이니 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아이의 삶을 지켜냅니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런던의 구두쇠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단순히 구두쇠였던 한 사람이 착한 노인으로 변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킨스는 이 작품에서 시간을 단순한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로 다룹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온 선택들의 흔적이고, 현재는 우리가 무엇을 외면하고 무엇을 붙잡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이며, 미래는 그 모든 태도와 선택이 쌓여 마주하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스크루지가 새 유령과 만나는 여정은 곧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디킨스는 이 질문들을 설교처럼 강요하지 않고 비난 대신 이야기와 체험의 형태로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세기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진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이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기는 이유는 변화의 끝을 개인의 감동에만 머물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킨스에게 구원이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닿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변화한 스크루지는 말로 다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에 응답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하루를 실제로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당시 영국 사회가 외면하던 질문에 대한 디킨스의 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현실이며, 무관심은 가장 쉽고도 잔인한 폭력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은 한 개인의 도덕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선언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작품을 하나의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나온 선택들은 지금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무심코 지나치는 얼굴들과 관계들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올지,
그리고 내가 미루고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스크루지가 새 유령 앞에서 마주했던 질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말,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스크루지의 변화가 타인이 팀의 생명을 지켜냈듯 우리의 작은 선택 역시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텨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디킨스가 끝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따뜻함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건넬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 생각과 감정은 쉽게 흩어지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또 다른 선택을 낳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작은 선의 연쇄는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고 결국 한 시대의 얼굴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 이후로도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말리가 남긴 사슬의 소리를 떠올리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지켜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디킨스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보다 그날 이후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현재를 돌보며 미래를 책임지는 삶. 그것이 디킨스가 말한 변화의 본질이자 스크루지가 체험한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오래 머뭅니다. 이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디킨스가 남긴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오래 미뤄두었던 안부를 먼저 건네고 스스로에게도 작은 친절 하나를 허락해 보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미는 아주 작은 온기,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학이 전하는 더 깊은 울림과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